1941년 12월에 시작된 태평양 전쟁 초반을 성공적으로 이끈 일본군은 1942년 봄부터 제2기 작전을 구상해 일본이 진출했던 경계선 밖에 있는 북태평양의 알류샨 열도와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미드웨이 작전에서는 남아있는 미 해군 항모부대를 완전히 격파하기 위해 일본 연합함대 전력의 대부분을 투입해서 항모부대 결전을 꾀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에서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항모 결전을 준비하면서도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한 대로 여러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미드웨이에 미 항모 전단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대로 이때 미군은 아모 해독을 통해 일본 함대의 접근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미군 내부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 해군의 아모 해독 기관인 하와이의 스테이션 하이포에서 조셉 로시포를 중심으로 일본 해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는데, 미드웨이 해전 약 한 달 전에 사노해 해전 이전부터 모종의 정보들이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미 4월 하순부터 로시포와 아모 해독반은 일본이 태평양에서 대대적인 작전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때 이미 일본의 공격 대상이 미드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레이턴을 통해 니미츠 제독에게 바로 전해졌습니다. 니미츠 제독도 이와 같은 정보를 받고 혹시 일본이 역정보를 뿌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미드웨이가 실제 공격 대상이라고 결국 자신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바로 미드웨이로 향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이 미드웨이에 도착한 것은 1942년 5월 2일이었는데 이날은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고 연합함대 기함 야마토 함상에서 실시된 제2단 작전 도상연습 이틀째 날이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미드웨이에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이곳에 주둔한 해병 대대장 해롤드 셰넌 중령과 미드웨이 주둔 해군 항공대 지휘관 시릴 시마드 중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에 니미츠 제독은 미드웨이의 방어시설을 꼼꼼히 둘러보았고, 셰넌 중령에게 아모 해독 관련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대규모 상륙 작전에서 미드웨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진주만으로 돌아온 후 셰넌과 시마드에게 개인적으로 서한을 보내서 해병대와 해군이 미드웨이 방어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언급했듯이 이 두 명의 지휘관은 둘 다 중령이었는데, 니미츠 제독은 편지에서 이 두 명이 대령으로 진급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니미츠 제독은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머지않아 미드웨이에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정보였습니다. 또한 미드웨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해군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현재 수행되고 있고, 두 명 지휘관과 해병, 해군이 유사시의 미드웨이를 확실히 방어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일본군의 공격 일자를 5월 28일로 예상한다는 정보도 전했습니다. 셰넌과 시마드는 니미츠의 편지를 받자마자 회의를 열고 방어 대책을 논의했고, 휘하 장교들에게는 아주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일본군의 공격이 예상된다고 전달한 후 미드웨이 섬 진지에 방어력 보강을 서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곧 미드웨이 주둔 미군 병력의 모든 여가 활동이 금지되었고, 해병대 병사들은 식사 때도 철모를 쓰고 소총을 휴대해야 했습니다. 또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본군 공격 예상 소식이 모든 병사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셰넌과 시마드는 니미츠가 언급했던 미드웨이 방어 보강을 위한 물자 리스트를 작성했고, 이는 5월 7일 진주만의 니미츠 제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군의 공격 계획의 전모가 더욱 자세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벌어진 사노해 해전을 거치면서 더 자세해졌는데, 기록에 의하면 5월 6일에 로시포와 스테이션 하이포는 일본의 제1항공전대와 제2항공전대, 즉 일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인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의 각 지휘부가 전부 참석하는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아모 해독을 통해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항모 4척의 전함들과 순양함들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됩니다. 미 해군 기록에 따르면 5월 7일에 미국은 일본이 공습과 제공권 확보, 그리고 상륙부대 지원을 작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시포는 세부적인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니미츠 제독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사노해 해전이 끝난 1942년 5월 8일은
필리핀 바탐반도와 코레이도르에서 미군이 최종적으로 항복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시포와 스테이션 하이포는 언제부터 어떻게 대규모 일본 함대의 목적지가 다른 곳이 아닌 미드웨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1942년 5월 5일에) 내려진 일본 대본영 해군부 명령 제18호에서는 미드웨이 및 알류샨 열도 공략을 명령하면서 미드웨이를 AF라는 알파벳 두 글자로 나타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알파벳 두 글자를 통해 지명을 표기하고 있었고, 이 중 앞에 A는 미국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참고로 AO가 알류샨 열도였고 AH는 하와이였습니다. 당연히 미군도 암호해독을 하면서 일찍부터 알파벳 두 글자가 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2달 전인 1942년 3월 어느 날, 일본 수상기 한 대가 미드웨이 근처를 비행하면서 기상 상황을 보고하고 AF를 지나왔다고 무전을 친 것이 미군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942년 4월부터는 AF가 바로 미드웨이라는 것이 미국의 암호해독반에는 거의 기정사실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사실도 미군 내 상부에서 받아들여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일본 해군의 통신, 라바울 등 남태평양 요지가 아니라 사이판에 모이는 일본 지상병력, 그리고 갈수록 나타나는 횟수가 많은 AF라는 단어, 또한 계속되는 암호해독으로 AF에 활주로가 있고 하와이 근처에 있다는 통신까지 해독에 성공해 이제 로시포와 스테이션 하이포는 일본의 작전 목적지가 미드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5월이 되면 스테이션 하이포에 해독된 지역 코드에 미드웨이가 올라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시포와 긴 시간 호흡을 맞춰온 워싱턴의 해군 암호해독본부 OP-20G의 수장 세포드가 해임된 후 지휘를 맡은 존 레드만을 비롯한 사람들은 로시포를 신뢰하지 않았고, 일본 함대가 노리는 것이 포트 모레스비 재공격 혹은 남태평양 도서 아니면 하와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관해 로시포가 1969년에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일본의 공격지가 미드웨이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추측은 전혀 근거가 없었고, 레드먼을 비롯한 일부가 암호해독반을 안 믿으려는 데 대해 상당히 언짢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하시라지마에서 출항하기 12일 전인 5월 15일, 니미츠의 정보 참모였고 로시포와 친했던 레이터는 니미츠 제독에게 일본군의 목표가 미드웨이와 알류샨의 일부 도서인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합니다. 니미츠 제독 자신도 스테이션 하이포의 암호해독 결과를 믿고 직접 미드웨이에 다녀왔고, 5월 15일 이전에 이미 38문의 각종 대공포, 해병대 2개 중대와 경전차 5대, 그리고 돈틀리스 폭격기 16기와 신형 와일드캣 전투기 7기를 미드웨이로 배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를 방어하려는 니미츠 제독의 노력에 대해 이번엔 태클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니미츠 제독의 상관이 대서양과 태평양의 미 해군을 총지휘하는 킹 제독이었는데, 5월 15일 오후에 킹 제독이 니미츠에게 메시지를 보내 워싱턴의 해군 수뇌부는 다음 일본군의 공격이 호주 근방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드웨이는 남태평양에서 미군을 끌어내려는 양동작전의 미끼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니미츠는 자기는 미드웨이라고 생각한다고 킹 제독에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일본군이 여러 지역을 동시에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 군데를 다 지키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미드웨이만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킹 제독도 니미츠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킹 제독은 그러면서 남태평양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함대를 보낼 준비를 하라고 말했고, 니미츠 제독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시에 따르겠다고 대답은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때 킹 제독은 니미츠 제독에게 아군의 피해가 클 수 있는 일본 함대와의 항모 결전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최대한 소모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야마모토 장관은 항모 결전을 원했고 대본영 해군부는 이에 반대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미 해군 내부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킹 제독을 설득해서 미 해군 내부의 반대를 일단 막은 니미츠 제독은 미드웨이 근해에 남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을 모으기로 결심하고 홀지 제독에게 바로 진주만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홀지 제독은 항모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 16을 이끌고 있었는데, 여기에 항모 호넷이 추가됐고 사노해 해전에 맞춰서 렉싱턴과 요크타운을 지원하러 출발했지만 제때 도착하진 못했고,
니미츠의 귀환 명령을 받을 때 남태평양에 있었습니다. 이날이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7일 니미츠 제독은 엑스퍼다이트 리턴이라는 전문을 또 보내서 홀지 제독에게 최대한 빨리 복귀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항모 렉싱턴과 함께 사노해전에 참가한 요크타운. 요크타운은 사노해전에서 갑판 한가운데 명중탄을 하나 맞고 큰 손상을 입었는데요. 역시 최대한 빨리 진주만으로 귀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을 20일도 못 남기고 미국의 주력 항모들은 일본군의 공격 대상인 미드웨이에서 약 6,000km 떨어진 남태평양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니미츠 제독이 킹 제독을 설득하긴 했지만 아직 미드웨이를 방어한다는 니미츠 제독의 생각에 해군의 모든 사람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던 해군 암호해독 부서의 장 레드만 대령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고 해군 내 워플랜즈 디비전을 이끌고 있던 켈리 터너 제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시포는 명백한 정답이 계속 거절되는 이 상황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당시 증언에 의하면 전 세계에 AF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증명할 계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함정에서 바닷물을 증류해서 식수로 만드는 이베포레이터 혹은 디스틸러라는 것인데요. 사진에 나온 것은 1910년대 타이타닉을 포함한 올림픽급 여객선에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구하기가 어려운데 당시 미드웨이 주둔 병력을 위해 대형 이베포레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홀지 제독에게 복귀 명령이 내려진 지 3일이 지난 1942년 5월 19일 로시포는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 진주만에서 미드웨이에 전문을 하나 보내는데 그 내용은 미드웨이에서 하와이로 다시 전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내용도 지정해줬는데 바로 미드웨이의 이베포레이터가 고장나서 식수가 모자란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고 암호문이 아니라 평문으로 하와이로 보내게 했습니다. 미드웨이에서는 시킨 대로 평문으로 해당 내용을 진주만으로 타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진주만에서 다시 일본군 전문을 포착했는데 그 전문을 해독한 결과 AF에 물이 모자란다고 함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하게 AF가 미드웨이 이미 증명되었지만 로시포는 자기가 직접 이 증거를 주장하지 않고 이런 작전을 했다는 것만 알려주고 워싱턴에서 스스로 알아보고 로시포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로시포와 스테이션 하이포에게는 이미 3월경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사실이 미 해군 내부의 의심을 극복하고 전투가 얼마 안 남은 5월 하순에야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한 일본군은 자기들 대형 작전의 공격 대상이 평문으로 식수가 모자란다는 군사기밀을 타전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